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는 여러 가지로 좀 투심을 약화시키는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의 청산 소식부터 또 여기에 따라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오늘 코스피를 8거래일 만에 2,400선 내어주는 모습 나왔는데요. 여러모로 힘들었을 우리 시장 다시 한번 대응 전략 세워보면서 의지를 다져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님 특집 방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2배가 넘는 수익률 만들어낸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다시 3월과 4월 대응 전략들 잡아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방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 중이신 종목들 중에 고민되시는 게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좀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큰 폭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미국 증시 어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의 어떤 여파가 계속해서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원, 우원, 하원, 청문회 전과 후가 극명하게 어떤 태도 돌변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달라지는 모습들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면은, 첫날 부분들은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최종 금리 인상의 어떤 목표치를 상향을 한다는 어떤 그런 멘트였습니다. 그런 멘트인데 당장 3월 달에 어떤 금리 인상이 현재 50bp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간 투매가 약간 나와주는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3월에 아무것도 정정이 되는 건 없고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세심히 이제 판단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주춤거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의 어떤 발표를 앞두고 고용률 지표가 약간 너무 좋게 나오지 않느냐 하는 그 전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비농업 현재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 효과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임금 인상발 어떤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이제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좀 잠복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정해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하락 방향성을 열어주어야 되지만은 이제 시장의 우려대로 과연 50pp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현재 확률성으로 또는 현재 심리성으로는 6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열어줘야 되지만은 그 가능성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어떤 강한 리액션 차원의 어떤 약세이지 않느냐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든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 어떤 흐름들은 맞지만은 그런 점에서 약간 현재 시장의 흐름들이 약간 침체도 국면인데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적인 좀 사항인데 일단은 미증시 했던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이제 미증시의 이제 차트의 모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상황까지는 잘 버텨주는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급락이 약간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들을 살짝 깨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지선이 이제 붕괴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왼쪽에 이제 하단선을 왼쪽에 올라올 때 했던 선을 이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지지선들이
살짝 위에 이제 걸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3일이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쉬어갈 수가 있고요. 월요일 날 일단 방향성이 좀 주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음양봉 패턴으로 빠지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저녁에 부분들은 현재 횡보 어떤 마감세 어떤 그 다음 주에 어떤 방향성들 뭐 출현을 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1선과 61선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갇히는 흐름들이 당분간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21선, 61선이 거의 수렴이 되는 어떤 끝자락까지는 당분간 행보의 흐름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21선이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되고 여기 수렴이 되는 어떤 끝자락이 좀 다가오려면은 아마도 2월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 전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흐름들 같은 경우에 어떤 시간적인 보면은 지금이 고점까지가 약 그 25일 정도가 이제 상승을 좀 했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25일 정도 이제 가격적인 대칭은 보였지만은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제 길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3개월 주기 사이클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의 흐름의 주봉의 차트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죠. 골든 크로스가 나름대로는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좋게 봅니다. 다만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 3월 21일 이 부분까지는 약간 어떤 변동성이 좀 되면서 그렇다 해서 일방적인 하락은 아니고요. 여기서 계속 하다가 3월 20일 이후부터 상방향으로 어떤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몇 주간의 이 횡보 장세를 거쳐왔다 보니 이 구간에서 좀 매집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상승 반전 길게 보면은 가능하지만 당분간은 하락도 대비를 일정 부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예, 하락을 좀 대비를 좀 해야 되지만 추가 하락은 약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지만은 뭐 추가 하락에 대한 염려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반기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3, 4월 장세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단은 3월 FO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에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우리 시장 얘기도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 8거래일 만에 2,400선을 내어주는 모습,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계속해서 출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차피 이제 외국인의 어떤 지표는 이제 환율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환율 현재 급등이 된다는 것은 환차선이 나와주는 부분들이 좀 결정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제 매도세하고 환율하고는 거의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일단은 환율 차트를 이제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환율 차트 이제 부분들은 최근에 전체 어떤 그 급격한 어떤 상승들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나와주고 뭐 조정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좀 해주려다가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전고점 돌파했다 해서 무조건 매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헤드앤숄더 형태로 이 고점이 약간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더라도 헤드앤숄더 형태가 주어질 확률이 정확하게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조점이 1,216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00%가 되면은 1,316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 1,316원이 정확하게는 현재 100원에 오차지만은 진폭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들인데 100원이 하나의 1,316원이 하나의 지지선 역할을 사실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은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쌍봉이냐
아니면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하는 기로점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점에서 약 5일 정도 조정을 보였고 또 저점에서 약간 5일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쌍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기로점에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제 가격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1,330원이 절대적인 어떤 선행적으로 주어진 값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1,000원하고 2,000원을 3등분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은 333666이 되죠. 그래서 1,330이 원래부터 주어진 저항값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327원 정도 되는데 1,330원이 하나의 이제 절대적인 저항값으로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는 현재 전고점 돌파라고 볼 수는 있는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번에 급락을 했을 때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층을 무너지고 돌파를 하고 결국은 다시 한번 무너지더라도 이 저항값을 돌파하지 않고 무너졌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값이기 때문에 1,330원을 두고서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환율을 예측을 했을 때 이때 이제 1,440을 정확하게 사실은 맞췄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을 제가 1,440을 두고서 1,440은 원래부터 선행적으로 주어진 값이다. 이렇게 제시를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도 이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절반 정도 반등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약간은 1,330원을 돌파한다는 것은 약간 힘들어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1,330원이 돌파를 하면 약간의 위기상이 약간 올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주가 오늘 잘 버텨주면은 다음 주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래서 1,330을 가지고 어떤 시장의 지표로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20일과 60일선 사이에 갇힌 모습, 다시 한번 약간 투매가 나와서 갇힌 모습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갇힌 모습을 보여주다가 저는 반등을 해주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약간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21선이 현재 여기 보시면은 61선에 행보를 하고 있고요. 21선이 돌파를 하고 지지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수는 조금 더 빠질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 좀 생각이 되는데 냉랭점이 여기가 좀 이 부분이죠. 이 냉랭점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살짝 빠질 여지는 조금 남겨둬야 되지만은 현재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현재 제한적인 하락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강력한 현재 지지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지층의 상단에 좀 지지를 해주냐, 아니면은 중심에 지지를 해주냐, 하단선까지 밀리느냐 이 세 가지 관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 층 상단, 그다음에 층 하단, 그다음에 중심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가상으로 61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현재 단기적인 흐름에 멈춰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외국인들이 돌아오려면 환율이 어느 정도는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 환율도 차트 분석이 가능하다는 걸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나 1,330원을 돌파를 해준다면 그때는 약간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이 쌍고점인지 아니면 전고점을 정말 돌파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시장을 돌아보면 금융주들이 좀 약세거든요. 전문가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어제 이슈가 있었죠.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 그룹이 채권 손실을 메우려고 22억 5천만 달러 자본을 추가로 조달을 하면서 시장에 좀 파격적인 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제 장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6%, JP 모건 체이스가 5.4%, 시티그룹도 4% 빠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하락을 한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서 금융주들 앞으로의 흐름 어떨까요? 사실 금리 인상을 올리면은 어디서든 빵꾸가 나든 빵꾸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5% 이상 올렸을 때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이제 빵꾸가 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급락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각종 가상화폐 관련된 관련 어떤 기관 이런 부분들이 파산이 연이어 좀 나타났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전 금융 쪽으로 확산하기에는 현재 미미한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제한적인 흐름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적인 어떤 그 투자은행 쪽에 가상화폐 투자은행 쪽에 리스크가 좀 현재 강화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게 전체적인 금융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는 구조. 예전에 뭐 서프라임 사태 흐름하고는 전혀 약간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흐름들은 일시적인 흐름이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얽혀있는 은행주들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시황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대응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시황 얘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500번 입력하시면 저희와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시장이 약세로 흘러가고는 있지만 저희가 또 그동안에 다뤘던 종목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다뤄주셨던 수익률 높은 종목들로만 한번 가져왔습니다. 10위가 가온칩스인데요. 삼성전자 M&A 첫 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디자인 하우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이 챗 GPT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다는 걸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또 KTIS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P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74% 넘는 수익률을 만들었고요.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 최근에 또 이 로봇 관련주 열풍과 함께 로버지, 로봇의 아버지다 이런 좀 닉네임을 가져가셨는데 여기에 맞게 로보스타와 로보티즈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1위부터 5위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저희 수익률 94%부터 153%까지 최소 2배 가는 그런 종목들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55%였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94% 오르기 전에 좀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알버타 AI 연구소와 공동 연구소를 창립하겠다라는 소식에 AI 강세주로서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역시나 모아데이터도 잠시 뒤 다뤄볼 예정이고요. 유로메카 로봇주에서 가장 좀 핫했던 종목인데 저희가 또 수익률 탑2에서 언급을 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상한가의 기쁨을 누렸던 종목인데요. 순이익 흑자 소식에 상한가 여러 번 좀 달성을 하면서 153%까지 빠르게 달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섹터와 종목들 잘 선정을 해서 선점을 해야 되는지 그 중요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위 중에서 오늘 한 3개 정도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다뤄볼 종목들 3개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폴라리스 오피스 153% 넘는 수익률 보여줬기 때문에 꼭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KTIS 역시나 AI 관련주로서 다른 방송국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던데 저희는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는 거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인즈랩까지 또 관련해서 오늘은 좀 대부분 AI, 챗 GPT 관련주들로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예.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탑 10 종목 중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장이 약세 때문에 현재 장 후반 때는 계속해서 빠지는 부분이 해당이 되지만은 가장 먼저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좀 생각이 되고 오늘 특별히 이제 언급을 좀 드렸던 이제 부분들은 알다시피 로봇 외에는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탑픽으로 정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수익률이 탑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마인즈랩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크게 이제 상승을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마인즈랩은 인공지능을 현재 어떤 인공지능인지 장착할 수 있는 플랫폼화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 부분들은 가상인간 솔루션 이 두 가지 부분들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업의 어떤 가치로 보면은 실질적인 인공지능 어떤 그 탑픽이라고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KTI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KT그룹에서
해서 현재 디지코 KT라는 뭐 브랜드 네임을 붙이면서 우리는 디지털 컴퍼니 기업이다 하는 그 인식을 좀 강화해주면서 가장 왕성하게 했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결국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은 그 현재 그 네이버하고 같이 현재 협업을 좀 하면서 웹 오피스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AI를 도입한다는데 실질적으로 AI를 도입했을 때 가장 큰 파괴력이 있는 기업이 가장 크게 갔던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사실 세계 다 실제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실제 매출이 인공지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네. 폴라리 오피스는 가장 큰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네이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KT의 어떤 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하나 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인드랩을 한번 볼까요? 자,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언급을 좀 했던 부분들이 이때 언급을 드렸습니다. 1월 5일 날이었죠. 1월 5일 날 운봉 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그리고 나서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차트가 앞으로 다시 갈 것이니까 말 것인가 하는 건데 차트로 이제 그려보면은 상승과 조정 그다음 한 번 나타났고 그다음에 N자로 나타났죠. N자로 나타났는데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중 바닥이 지금은 완성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외바닥으로 올라갔죠. 근데 2단으로 올라가면은 이게 쌍바닥을 보여주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단으로 했을 때는 이중 바닥이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여기서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이 가격의 층이 지난번에 층 저항 때의 어떤 흐름하고 거의 일치를 하기 때문에 61선이 이제 깨지지 않으면은 이거는 삼각 수렴형 뒤에 21선과 61선이 수렴 뒤에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또 일반적으로는 고점에서 보면은 한 달 정도 쉬어가 주면은 물론 한 달이 조금 더 됐습니다만은 한 달 정도가 만약에 쉬어가는 관점에서 보면은 거의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냐면은 현재 21선과 61선 사이에 갇히면은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21선이 무조건 돌파가 되면은 이 부분들은 추세 반전으로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재매수 시점을 좀 삼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마인드랩 같은 경우에 장이 돌아서는지 여부 이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는 로봇이었고 오늘은 좀 AI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최소 90%에서 153%까지 수익률을 만들어냈던 부분이고요. 로봇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일 수도 있다. 어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AI 관련주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그 AI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고요. 계속해서 현재 KTIS 두 번째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IS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공략을 좀 했던 시점이 좀 이 상황에 좀 해당이 되죠. 이 상황에 좀 해당이 돼서 여기서 언급을 첫 번째 드렸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KT그룹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사업을 현재 금융기관 위탁을 이제 금융 쪽으로 가장 먼저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콜센터 대행업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차트로 이제 보시다시피 조금 이제 빠진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직전 고점까지 죄송합니다. 현재 계속해서 이제 제가 말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KTIS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같은 경우에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현재 이 박스권 매물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재 하단선에서 21선이 회복이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반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많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KT 아이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아직까지 상반기에 재료 현재 믿음이라는 서비스 출시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료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TIS 같은 경우에는 5,358억 원이라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또 여러 차례 상한가 또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그런 종목이지만 사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또 빠질 땐 무섭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 자리를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차트 분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일 궁금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가 수익률 1위 했던 종목이잖아요. 앞으로의 차트 분석 한번 어떻게 진행을 해볼까요? 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치 않게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네이버하고 같이 협업을 좀 하는 어떤 기업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재료는 끝나지는 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현재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출발을 좀 하는 어떤 그 시점부터 단기 고점까지가 약 11일 정도가 좀 주어졌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11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0일이기 때문에 2주 정도가 2주 만에 굉장히 큰 폭의 어떤 상승들을 보여주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한 10일 정도 약간 조정의 흐름들이 있죠. 그래서 현재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 현재 일시 반등 뒤에 2단으로 약간 빠질 염려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21선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들이 있어 보인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보유자 영역이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갖춰지고 이격이 좀 줄어드는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성이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부분들은 월봉상 적이병 부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한 1,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총으로 봤을 때는 보통 3천억, 4천억, 5천억 간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충분히 고점에서 한 2주 정도, 왜냐하면 2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2주 정도의 조정이 있는 이후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폴라리스 오피스로 150% 넘는 수익률 만들었지만 사실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2주 정도 쭉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격 조정 또 이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렇다면 언제쯤 다시 공략 가능할지는 저희 방송 통해서 계속해서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핸드폰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500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위부터 10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수익률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 수익률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바로 지금 이 시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 어디서 수익을 챙겨가면 좋을지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탑3 3위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풍원정밀입니다.
네, 국내 최초의 FMM 국산화를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한 이틀, 3일 정도 예.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5%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일단 이 FMM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생소하거든요. 예. FMM은 영문으로 보면은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 파인 메탈 마스크 하면은 또 생소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네. 이걸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금속판 방막을 그러니까 금속판을 얇게 하고 네. 구멍을 굉장히 크게 이제 천공을 합니다. 네. 천공을 해서 디스플레이 이제 백라이트 UVT의 그 발광 색점 점소로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준비된 화면을 약간 보시면은 현재 파인 메탈 마스크 같은 경우에 마스크로 3원색 픽셀에 대한 그 증착 용도로 약간 기술적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은 증착 용도로 좀 사용하기 때문에 백라이트 그 유닛 LCD 관련된 부분에서 3원색으로 보통 색점을 화소를 하는데 그 증착용 고정용으로 이걸 좀 사용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파인 메탈 마스크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난도의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데 국내 최초로 FM 현재 파인 메탈 마스크에 대한 상용화에 또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AR 글래스가 나오고 좀 물론 XR 기기도 나오지만은 현재 그 고선명에 대한 LCD, LED, 소형 LED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이 기술 구현이 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어떤 기술들이 FMM 기술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현재 풍원 정밀이 대표적으로 어떤 이 부분에 좀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약간 움직여 주려는 어떤 강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반기 출시이기 때문에 아직 멀었지만은 이쪽 AR 글래스 쪽으로도의 최대 수혜주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풍원정밀의 차트를 보면은 풍원정밀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적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2단으로 하락을 좀 했죠. 2단으로 하락을 해서 약간 침체 국면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바닥을 좀 차지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에서 서서히 이제 반등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기간 조정이 이제 상당 부분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던 측면에서 보면은 또 하나의 이제 삼각수렴령도 뭐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서서히 상승 반전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어제하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원정밀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서서히 약간 올라주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혀 그동안에 1월 달부터 이제 보시면은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월 달부터 약간 그 매집성 거래량들이 약간 들어와주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주도주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부상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 2월 달에 가지 못했던 종목이 3월 달에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3월 달에 고를 때는 1, 2월에 가지 못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풍원 정밀 같은 경우에는 소형 LED 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기술 FMM을 보유한 기술 기업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일단 1, 2월 동안 우리가 장이 좋았는데 그때 오르지 않은 종목들 반대로 3, 4월에 강한 시세 보여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탑3 2위 종목도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핑거입니다. 뭔가 스마트 뱅킹이라고 하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인 것 같고 제가 차트를 먼저 보고 왔거든요. 지금 잘은 몰라도 이렇게 쌍봉을 만들고 하락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싶은데 차트 분석도 도와주세요. 예. 자, 그 핑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 뱅킹을 좀 하잖아요. 스마트 뱅킹에 대한 어떤 은행이든지 다 여기서 만든 어떤 거로 보시면 그런가요?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하나 핑거가 또 하나 부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해서 현재 NFT 거래 플랫폼
이 부분들을 이제 개발에 좀 성공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STO에 관련된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또 검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증권용 토큰으로도 약간 수혜가 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금융권에서는 새롭게 어떤 그 먹거리로서 이렇게 마이데이터의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음식을 시켜 먹는다든가 아니면 온 오프라인 어떤 중개 서비스를 한다든가 하는 새로운 어떤 플랫폼 서비스를 좀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하나의 이제 수주가 좀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는 뭐 좀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이제 그 현재 카드 업계에서도 이제 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카드 플랫폼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이나 중개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뭐 장착할 수 있고 앞으로 NFT 거래도 할 수 있는 금융 계획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이슈가 좀 부상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제가 계속해서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플랫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좀 현재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애플페이가 이제 국내에 상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페이 전쟁이 약간 벌어지는 부분. 그래서 삼성전자가 갤럭시 23 현재 선전 광고 대신에 그 페이 어떤 광고하고 같이 결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거의 페이 광고로만 위주로 많이 현재 중요도를 강조했던 것은 그만큼 그러한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증권용 토큰 부분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나 연말에 어떤 그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자금도 부동의 자금도 부동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큰 유동성이 다시 한번 연말 내년 초에 집중화될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한 가능성으로만 움직여주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 초에 어떤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이게 물론 연말에는 약세가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핑거 스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올랐지만은 그렇게 크게 올랐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현재 10,000원대에서 17,000원 정도가 좀 일어났죠. 그래서 16,600원 정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한 60% 정도 상승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중 조정 플랫폼을 이렇게 현재 플랫 형태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박스권, 사각 박스권 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최근 저점에서 보면은 지금 가격이 거의 한 40% 또 38%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으로 보면은 지선 영역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접근할 때는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21선이 돌파를 하면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61선까지 흘러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21선과 61선 사이에 갇히면은 답은 간단해요.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되면은 그때 접근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 21선과 61선 가두리에 갇히면서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듭니다. 네, 핑거 같은 경우에는 뱅킹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뭐 음식까지 여러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부근이 과연 이 지지라인으로서 작용을 해줄 수 있을지는 21선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1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탑3 1위 종목은 소니드입니다. 네, NFC 안테나 그리고 RFID 태그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NFC와 RFID 기업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예. 자, 소니드 같은 경우는 그 NFC 안테나 부분들이 안테나 있고 RFID 그 부분들의 어떤 제조 관련된 막 그런 회사인데 보통 그 이제 기존에 그 현재 거의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근거리 무선 통신을 했을 때 각종 물건을 그냥 태그를 하고 이걸 무선 안테나 방식으로 NFC 부분에서 칩이 달려 있어서 수신을 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결제 원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태그 부분들이 전방위적으로 각종 물건이나 모든 공산품에 다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소니들은 이걸 전문적으로 현재 제조하는 어떤 기술 기업에 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이
계속해서 현재 적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NFC에 대한 부분하고 사물 리테ner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면서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링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이렇게 이제 자동화되는 현재 모든 것은 사물하고 또 통신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약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미래 성장성이 이제 밝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태그 부분 RFID하고 이걸 수신할 수 있는 NFC 안테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소니드가 약간 각광을 받던 어떤 뉴스가 뭐 새롭게 나와주는 것이 현재 업무 협약을 통해서 캐나다 폐배터리 리사이클 리코 배터리라는 회사하고 업무 협약을 했는데 이 업무 협약에 따라서 탄산리튬 대량 생산에 그 기업이 성공을 해서 국내 쪽으로 공장을 현재 신설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어떤 예정이 3월 달에 그런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로 더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급등을 했다가 좀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부수적인 재료고 원래 재료는 NFC 관련된 유일한 어떤 독보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소니드도 전혀 이제 시세가 크게 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다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소니드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3,000원대 그 이 박스권이고 상단이 한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100%가 오른 거죠. 사실은 전혀 안 오른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한번 크게 조정을 보여서 이 전체 올라간 거에 대한 절반 정도까지 조정을 보였고요. 다시 한번 쌍봉 고점에서 약간 밀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주고 있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현재 숨구르기 국면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이 된다면은 이 직전 고점을 약간 돌파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2, 3일 또 며칠 숨구르기 국면이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의 중심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다음 주에 지수가 좀 안정이 됐을 때 한번 본격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소니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그다음에 최근에 차트를 보시면은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지금 전체 이제 이거를 보더라도 현재 대량 거래 매집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상한가 쳤을 때도 대량 거래 매집이 있고 그다음에 운봉이 되지만은 거의 거래량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대량 거래 터지고 운봉이 되지만은 매도 거래량이 없다. 거의 저는 이 가격대는 매집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점에서 100% 올랐지만은 시총이 한 1,000억대밖에 안 되는 기업이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이것과 함께 폐배터리 쪽에 어떤 재료가 또 3월 달에 뭐 현재 공장 승설, 시설 구축 예정에 대한 또 구체적인 후속 뉴스가 또 나오면서 폭발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약간 봅니다. 네, 이 NFC가 5G와 결합이 되면서 3월 인터넷 IoT 관련 산업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소니드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과 함께 다음 주 시장이 조금 나아진다면 우리가 장대 양봉 기대해볼 수 있다. 어디서 좀 공략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또 같이 대응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1위부터 3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인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방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9277번님께서 대모를 14,920원에 비중 15% 담으셨는데요. 2월 초에 16,1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약세 흐름 12,390원 지나고 있습니다. 24
4일에 정기 주주총회가 있다고는 하는데 앞으로 가격 흐름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예, 뭐 데모 관련된 부분들은 약간 뭐 건설 관련된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저점에서 보면은 뭐 상당히 약간 과덕에 오른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지금은 좀 내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최근 뭐 장세가 안 좋아서 약간 밀려주는 뭐 그런 요소다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6,700원 정도가 좀 되죠. 약간 뭐 반올림에서 한 7,000원 잡아봅시다. 그럼 7,000원 잡아보면은 거의 이제 더블이 되면은 현재 14,000원이 좀 해당이 되죠. 근데 14,000원을 사실 약간 오버슈팅이 돼서 약간 올라가는 시점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코 적게 올랐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2층 중심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이는 부분들이 저점이 좀 있고 다시 한번 이 고점에서 고점을 돌파하다가 약간 밀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밀려주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건설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장기 이제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침체되면서 조금 이제 빠지는 어떤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약간 좀 이제 빠질 여력은 좀 차트상으로 약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지금은 14,900원, 15,000원 정도가 좀 이제 매수가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좀 지지를 보일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보유를 좀 해야 되는 관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장이 안정됐을 때 이제 반등이 들어왔을 때 약간 매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거의 이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 저점에서 보면은 14,000원 이 부분들이 거의 저점에서 더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와주는 시점이 되면은 매도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보면은 대략적으로 14,700원, 그러니까 매수가가 이제 14,900원인데 거의 한 14,700원, 800원. 그러니까 매수가 근처까지 한 번은 좀 다음 주 안정이 되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매도를 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정확한 가격 라인 짚어주셨으니까요. 매매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만나볼게요. 3910번님께서 KH바텍 16,300원에 비중 30% 담으셨는데요. 최근에 이 폴더블 폰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았고 이번 주에도 2차례 정도 급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후 향방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KH바텍 부분들은 이제 폴더블 관련된 힌지를 이제 전문으로 좀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현재 폴더블 관련된 부분들의 어떤 그 대중화가 뭐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뭐 경기 침체 부분 영향 때문에 현재 폴더블 부분들이 완벽하게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는 약간 뭐 시기상조이지만은 계속 가면 갈수록 그런 흐름들이 좀 개선이 되기 때문에 KH바텍도 이런 뭐 수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뭐 세계적 지배력을 가진 어떤 휴대폰 강자가 아니라 어떤 약간 애플이 세계적 지배력 강자고 또 새롭게 이제 틈새 시장에 이제 그 진출한 부분들이 폴더블 관련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중국 기업도 들고 이제 애플 기업도 현재 여기가 가세되는 국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중화 단계의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KH바텍에 대한 흐름들 약간 보시면은 최근 뭐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올라주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전체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가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한번 저점 그러니까 저점에서 보면은 11,600원에서 고점이 16,000원 정도 있습니다. 12,000원 잡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략적으로 50%밖에 안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군 같은 경우는 뭐 테마 이슈 때문에 100%가 기본으로 다 올랐던 그런 부분이죠. 근데 KH바텍은 이런 그 휴대폰 관련된 뭐 경기 현재 민감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덜 올랐던 그런 부분인데 50%밖에 안 올랐던 그래서 조정을 보이고 또 함께 삼각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목은 오히려 빠지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거는 현재 올라가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1월 달에, 2월 달에
돌로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어떤 종목을 할까 이렇게 하면은 1, 2월 달에 최소 50%도 못 올랐던 또는 1월 달, 2월 달에 행보를 했던 종목이 좀 좋아 보인다 좀 생각이 되는데 KH바텍 같은 경우도 지금 양봉, 음봉으로 계속해서 흐름들이 약간 좋아지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16,700원은 를 고점을 돌파를 좀 해줄 가능성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 고점은 이 층 고점에서 이 아래 폭만큼 약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층 상단은 거의 지금 봤을 때 21,000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21,000원의 그 직전 단계인 2만 원 정도까지는 약간 올라와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좀 잘하신 것 같아요. 16,300원. 그래서 2만 원에 거의 근접하는 부분에서 이제 매도 전략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어디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가격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렇게 또 종목 고민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직접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여러분들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또 입장코드 입력란이 나옵니다. 입장코드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라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임상현 전문가님 또 이무학 전문가님과 새롭게 단장한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장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